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인 경선이 치러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서 권양엽 후보가 현역인 서동영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손은모 후보가 현역 손은모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고 경선에서 패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권향엽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에서 권 후보는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두고 맞붙은 바 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한 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유현주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략 공천을 받았다가 다시 경선을 하고 결론을 냈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해 준 데 대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 투표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며 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2위를 한 김문수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손 후보와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주말 동안 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손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특보라는 이유로 경선 결과를 부당하게 뒤집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고의적인 공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명 자료도 다시 제출했는데 최고위원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곡된 또는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된 김문수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신성식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 고심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또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순천 발전을 위해 노관규 시장과 협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48년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전남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성 정치 불모지란 오명이 붙은 이유인데요. 전남의 여성 특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권양엽 후보. 이 지역구는 여성 전략 특구였다가 현역 패싱과 사천 논란에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긴 했지만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남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통한 전략 공천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타 지역구 후보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정당의 힘으로 정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줘야 한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회 역사에서 전남의 여성 정치인은 단 한 명. 고 김윤덕 의원 이후 40년 넘게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성 의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서는 더욱더 여성 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 여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을 키워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인물 중심의 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등 관련법 정비와 주민 수용성, 한전의 전력 연계가 쉽지 않아 대규모 발전단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2m 높이로 매달린 태양광 패널 아래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일조량 가운데 70%는 작물 생산에,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형태로 농업을 중단하고 발전소만 운영하는 농촌형 태양광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농작물 생산량은 기존 노지의 80% 정도지만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감안하면 직접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쌀 재배했을 때보다 7배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5년 동안 제가 실증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주민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해남군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로 우려되는 지방 소멸과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소득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 관련 근거는 마련됐지만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정비와 주민 수용성, 한전 전력 연계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농업군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 농업과 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절차와 분배의 정의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전남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최근 4년간 7개 시군 3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대부분 60kW 소규모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다목적 체육관 3개를 잇따라 지었습니다. 혈세만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준공 1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운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빅그린 산단.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는 이곳에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이 체육관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었는데 하루 이용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예상돼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시립 광주 빅그린 체육관은 매달 시설 유지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내면서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각 76억 원, 100억 원을 들여 만든 무등과 평동체육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영장 등록 회원이 없어 수영 강사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 시간도 다른 수영장보다 줄였습니다. 내부 시설도 엉망입니다. 평동체육관에는 환기시설이 없고 녹슨 물이 계속 떨어져 시민들에게 개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게 설계된 수영장 탈의실에 수영 인원을 늘리기 위해 목욕탕에 있는 옷장보다 작은 크기의 옷장을 다닥다닥 붙여놓았습니다. 탈의 공간이 지금 현재 협소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광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확장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방법. 무등과 평동체육관 수영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0여 명 수준으로 규모가 비슷한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하루 평균 이용객 수 450여 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사람이 많으면 양말도 들고 나와서 밖에서 신고 우칸을 열었다. 그럼 밑에 칸에 옷을 내려면서 찌고.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시립체육관들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시가 체육관을 지을 때 주민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체육관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 조사했는데 빅그린 체육관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여 명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국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1년 가까이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 부지를 선정할 때 수요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민 혈세 30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체육관 3곳이 모두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맞서 비대위를 결성하고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비대위 체제에 찬성했으며 교수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180여 명도 조만간 비대위 전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캠핑 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공모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청을 받은 뒤 행사 계획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서면 평가와 오는 4월 현장 평가를 통해 캠핑 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며 전남 관광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연계 개최됩니다. 본격적인 양파, 마늘 출하를 앞두고 전남도가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출하기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양파와 마늘 주산지인 경북, 경남 등과 합동으로 오는 5월까지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도권 직거래 장터와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고 증가와 소비 감소 영향으로 최근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마늘 가격은 지난해보다 17%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